네, 오늘 오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차 전지를 저번 주 금요일부터 목요일, 금요일 뭐 이렇게 매수를 좀 많이 했는데,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부분 또 강세를 보여서 일단 다행입니다. 근데 시장 안에서는 또 이전에 강세를 보였던 일부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은 또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시장이 업종별로 봤을 때는 크게 뭐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이긴 한데 순환매가 정말 장난 아니게 빨리빨리 돌아서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발빠른 매매가 가능하지 않다면 요즘 시장은 아차 하면은 소외당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요즘 우리가 분봉을 계속 보고 있는 중입니다. 분봉에서라도 최소한 시장이 반등을 하거나 혹은 추세 전환이 일어나야지만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분봉에서 60분봉이죠. 단기적인 추세를 보기 위한 60분봉에서의 추세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포커스를 지금 좀 맞추고 있는 중인데 다시금 지수가 이제 오전에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다가 오후에 반등을 일단 하긴 했습니다. 2686포인트 86포인트를 기준으로 금일 일단은 돌파 안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단기적인 추세는 일단은 상승으로 전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일단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말을 하다가 우리 이제 라이브 방송 회원분들한테 채팅으로 지금 같이 내용을 좀 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 좀 천천히 진행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시장은 다시금 상방에 대한 기대감 일단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돌파를 하면은 저점 수준은 2658포인트 돌파하면은 2658포인트 정도가 될 걸로 보이니까 이번 좀 마지막 봉이죠, 그렇죠? 마지막 봉인데 마지막 봉에서 돌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한번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살포시 지금 돌파는 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두 번째 코스닥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거래소보다는 좀 힘든 모습이다 라는 말씀은 누차 해드린 것 같아요.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부분의 추세가 상방이 아니라 하방으로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보수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부분의 추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추세선을 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역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요 노란색 네모를 쳐드린 부분에 추세를 돌파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또 봐야 되겠죠. 자, 추세 돌파 여부는 우리가 또 확인을 할 수 있는 것들처럼 위에서 밑으로 분봉상 추세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제일 마지막에 아까 노란색으로 네모를 쳐드렸던 부분이 이 추세입니다. 그래서 일단 추세는 돌파를 했어요. 그렇죠? 코스닥은 단기적인 추세는 이미 돌파를 해 있는 상태고 고점과 저점 부분도 그다지 불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불안해 보이지는 않고 오전에 제가 말씀을 해드릴 때 지수가 이제 밀릴 때 764포인트 5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포인트 근처에서는 일단은 반등을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이 계속 좀 힘을 내기 위해서는 764포인트가 되네요. 코스닥이 계속 힘을 내기 위해서는 포인트 자체는 여기입니다. 764포인트를 지지 안착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은 아까 이제 우리가 봤는 것처럼 코스피 시장이 먼저 좀 강세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은 그 강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시장 안에서 우리가 어디를 주목해야 되느냐? 일단 거래소 시장이 강세이기 때문에 거래소가 거래소 쪽으로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들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포스코 DX가 현재 14%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 일단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단기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셔도 좋고 그런 게 아니라면 멈추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돌파하는 그러한 타이밍에서 한번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포스코 DX는 일단 관심을 가져두시고요. 오늘 제가 좀 고민을 했는 게
우리가 지금 저번 주에 2차 전지를 일단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도 이번 주에 오전에 2차 전지 한 종목 말씀해드리고, 하나는 개별적으로 또 언급을 해드렸는데, 2차 전지를 계속 넣는 게 맞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약간 좀 의구심이 있긴 합니다. 보고 난 다음에 조금 어차피 수익률 차이가 조금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고민을 해서 또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죠. 자, 두 번째는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역시 추세는 오늘 돌파를 했고요.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부분에 추세는 지금 돌파를 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단지 위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빠지는 경우에는 횡보하던 가격권이 굉장히 좀 강한 저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접근은 약간 좀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장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전략은 오종전조로 가시면 됩니다. 오늘 종가가 전일 저가를 깨지기 전까지 홀딩 그거 있죠. 오늘 종가가 전일 저가를 깨지 않으면 홀딩, 깨지면 그때부터 매도를 고민한다 라고 했던 가장 기본적인 전략, 요걸 일단은 진행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올라오고 있고요. 근데 코스모 신소재는 항상 여러분들이 오늘 몇 프로 올랐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추세를 넘느냐 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시는 게 좋아요. 얘는 아직 못 넘었죠, 그렇죠? 8% 오르고도 못 넘었습니다. 우리가 LG에너지솔루션을 저번 주에 일단 진행을 했던 가장 주된 이유가 추세를 넘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추세를 넘었기 때문에 해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고, 가장 빠릅니다. 시장 안에서는 가장 빠른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 빠른 종목은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지금 제 눈에는 추세를 일단 벌써 넘었고, 이전에 오르다가 여기서 한번 멈췄죠, 그렇죠? 멈추는 가격이 있었고, 멈추는 가격을 다시 한 번 더 돌파를 오늘 해내면서 최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러한 타이밍까지 지금 와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에코프로라든지 하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을 공략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상승 초기에 있는 종목군들은 항상 좀 관심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쪽엔 전부 다 2차전지가 지금 포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화재라든지 하나금융지주 같은 금융주, 그 다음에 HD 현대마린솔루스, 그러니까 이거는 조선주죠, 그렇죠? 아니면 게임주 중에서 NC소프트라든지 LG전자, LG생활건강, 화장품 이쪽으로 조금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지금 반도체에서 이번 주에 들어오면서 2차 전지로 바로 이제 분위기가 조금 바뀌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는데, 내용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울티엄 플랫폼이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밑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밑에 이제 2차 전지를 전체적으로 까는 그런 팔레트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울티엄 플랫폼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GM이라든지 아니면은 혼다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지금 전기차 플랫폼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 자동차가 지금 좀 잘 팔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을 보게 되면 테슬라는 판매량이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는데, 테슬라를 제외하고 보면은 괜찮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도 폭스바겐 ID3하고 ID4가 최근 들어서 판매량이 좀 회복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 일단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중국 전기차 관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최근에 이제 중국 쪽 뉴스를 좀 살펴보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10대 정도의 자동차가 불에 탄다. 달리고 우린 저번에 주차장에서 자동차가 불에 타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유럽에도 주차장에 세워놨더니 자동차가 불에 타더라 라는 얘기가 일단 있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달리다가 불이 나가지고 막 사람들 뛰어내리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물론 중국의 2차전지 배터리가 재활용을 하면 안 되는 것까지 재활용을 해서 수출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러한 부분들 때문인지 중국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규제를 지금 하고 있고, 이렇게 규제를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조금 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크게 살아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일부 이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전기차 부분이 좀 2차전지 부분이 저점을 조만간 이제 3분기에는 저점을 찍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는 일단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테슬라는 판매가 부진, 그 외에 OEM 판매 부분은 굉장히 좀 견조하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메탈 가격의 D를 이어서
배터리 가격이 일단 저점을 기록을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실적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도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가 그렇게 팔리다 보니까 뭐 아까 얘기를 했는 것처럼 울티엄 플랫폼 관련된 2차전지 관련된 회사들이 좀 더 빠르게 올라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거기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아까 우리가 봤던 LG 에너지솔루션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시장 안에서의 일반적인 시각이니까 그 부분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치로 말씀을 해드리면 현대차하고 포드 이런 OEM 판매 부분이 7월까지 전년 대비해서 거의 25% 정도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테슬라가 좀 부진하다라고 합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테슬라의 주력으로 배터리를 납품하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 좀 긍정적인 시각이 일단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트럼프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 트럼프 리스크까지도 지금 해소가 좀 되는 모습이죠.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리스크도 좀 사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된 종목, 특히 여기 이전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하는 양극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중심적으로 올랐다면, 지금은 기본적으로는 셀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직 수직 계열화를 거의 만들어 놓은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차전지 부분은 일단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이제 계속 좀 나오고 있으니까 당분간은 좀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죠. 두 번째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포스코 엠텍, 그 다음에 엔캠 같은 종목도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코스닥에서는 엔캠을 좀 관심을 두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부분의 추세는 이렇게 잡혀 있고요. 최근에 추세선 근처에서 한번 밀리긴 했습니다. 22만 5천 원 정도 가격이 되는 걸로 보이는데, 22만 5천 원 가격을 돌파를 하면 바로 그래도 추세를 끌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지금부터 한번 관심을 가져두면 좋을 것 같고요. 동아기업이라든지 에코프로 BM 아까 말씀해 드렸고요. 이런 종목들 일단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닥 안에 있는 종목군들은 굉장히 좀 매수를 강하게 할 수 있는 종목은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흐름을 탄다라고 하기보다는 기술적 반등 정도 수준의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기술적 반등의 종목군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우리가 사실은 종목 관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종목 관리하는 부분은 오늘 종가가 전일 저가를 깨지 않으면 그냥 홀딩이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한번 대응을 해 주시는 게 지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좀 주안점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바이오 부분이 굉장히 좀 좋았는데, 바이오에서 수급이 빠져서 2차전지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이러한 부분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으니까 그건 참고를 일단 하시고, 넘어간다면 굳이 거기서 우리가 고집을 피울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고집을 피울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서 밑에 지금 자막에는 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9월 10일까지 체험반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9월 10일까지 이제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오늘부터 시작이긴 합니다만은 2만 원에 체험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으니까 뭐 기간 연장, 뭐 기존 회원분들 중에서는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만 원에 이 정도 기간이면 충분히 뭐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체험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주변에 계시면 여태까지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같이 체험반을 활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